고민상담소 김폴카의 런치박스. 안녕하십니까, 김폴카의 김현조 박사입니다. 자, 이윤영 교수님에 이어서 제가 김폴카 고민상담소죠, 런치박스의 새로운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중근 원장님과 이윤영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심리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사연을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우리 학생들의 답답함이 좀 전해지긴 합니다. 자,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차 시험이 너무나도 간절한 2년차 되는 수험생입니다. 기본서와 기출 계속 반복하다 보니 읽을 때는 계속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해도 돼서 빠르게 읽고 지나가 버리는데요. 막상 문제를 맞닥뜨리면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용을 암기해야 할지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방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의 시험은 그 암기 위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라는 공부를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배경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죠. 요즘 가정폭력이 워낙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경찰관이 됐습니다. 경찰관이 됐을 때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을 하겠죠. 출동인데 아직까지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급한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응급조치 요건이 바라니까 진행 중일 때 응급조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현장에 갔을 때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진행 중일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말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조문엔 제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두 사람을 따로 떼내야 되죠. 떼내니까 분리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가정폭력도 범죄입니다. 범죄니까 기본적인 수사를 해줘야 될 테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다쳤을 때는 병원에 보내줘야 될 테고, 또 그 집에 계속 놔두기 힘들 때는 또 보호시설로 다시 인도를 할 때 그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가정폭력에서 말하는 응급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응급조치를 두 문자를 따서 외우니까 여러분들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그걸 사례로 만들었을 때는 더더욱 이해를 하기 힘들어지니까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조문을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그걸 정확하게 생각하고, 또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입이 충분히 됐을 때는 내가 그 영화에 푹 빠져들어서 주인공하고 그 감정을 교감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내가 경찰관이 돼서 실제로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을 하겠죠. 그때 현재 진행 중일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 단계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죠.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둘씩 생각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시험에 합격해서 현직에 가시더라도 그게 그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저장이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매뉴얼이 되는 거죠. 현장의 매뉴얼은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만 잘 준수하면 매뉴얼에서 위반될 일은 없게 되는 거죠. 그처럼 항상 어떤 이론이 됐든 또는 법령이 됐든 전부 다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설, 부정설, 적극설, 소극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떤 그 다툼이 있는지 다툼의 원인을 정확하게 안다면 A라는 주장의 근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B라는 주장의 근거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처럼 어떤 기본적인 원인이 뭔지, 또 어떤 상황을 규제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두시면 공부도 재밌고, 그 생각한 바가 결국 우리 요즘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는 사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바로 우리 이해 중심의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경찰에 생각하고 경찰이 됐을 때 특정 분야의 활동을 할 때 그 근거되는 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다 생각하시면 이해식 공부가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6월 한 달간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나눠보는 진행자가 될 텐데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항상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할 때니까 유튜브에서 우리 김폴카를 쳐서 관련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상담소 김폴카 런치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